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한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순자라는 분이신데 올해 73살이시지요. 참 특별한 경험을 하신 분이에요. 자, 그럼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이순자 할머니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셨어요. 40년 넘게 교직에 계시면서 몸에 밴 습관이지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로도 5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으셨답니다. 어머, 벌써 6시네. 순자 할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셨어요. 먼저 혈압약 한 알, 관절염 약 2알을 물과 함께 삼키시고 전기포트에 물을 끓이셨지요. 아침은 늘 간단했어요. 계란 하나 삶은 것, 김치 몇 조각, 그리고 어제 저녁에 남긴 밥 한 그릇. 혼자 먹는 밥상이니 딱히 정성을 들일 필요도 없었지요. 식사를 마치신 후 순자 할머니는 베란다로 나가셨어요. 청솔 아파트 4층에서 내려다보는 아침 풍경을 보는 게 하루의 시작이었거든요. 또 한 집 이사 갔구나. 3동 앞에 이삿짐 차가 서 있었어요. 요즘 들어 이런 광경이 너무 자주 보였답니다. 청솔 아파트는 내년 봄에 재개발이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150세대 중에 이제 겨우 12가구만 남았어요. 순자 할머니도 이사를 가야 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40년 넘게 살던 집을 떠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요. 게다가 이 집에는 남편과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TV를 보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예전에는 동네 경로당에도 가고 마트에서 장도 보곤 하셨는데 요즘은 나가기가 무서우셨어요. 아파트가 너무 조용해졌거든요. 점심도 간단히 드시고 후에는 졸음이 쏟아졌어요. 나이가 들수록 잠이 많아진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았지요. 다음은 부동산 소식입니다. 강북구 일대 재개발 사업이 뉴스에서 자꾸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리셨지요. 요즘은 모든 뉴스가 우울하기만 했으니까요. 저녁 8시 여보세요? 어머니 민지예요? 내일 오전에 갈게요. 김민지 씨는 구청에서 파견 나온 요양보호사였어요. 일주일에 2번씩 순자 할머니 댁에 와서 건강 상태도 확인하고 집안일도 도와주셨지요. 아, 민지야. 고마워. 나는 괜찮으니까. 무리하지 말고.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일 봐요, 어머니. 순자 할머니는 민지 씨가 참 고마우셨어요. 딸처럼 잘해주시거든요. 사실 순자 할머니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과 함께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끝내 이루지 못했지요. 저녁 9시가 되자 할머니는 잠자리 준비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밤 11시까지도 깨어 계셨는데 요즘은 일찍 피곤해지셨거든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지나가는구나.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셨어요. 남편이 사용하던 베개는 아직도 그대로 두고 계셨답니다. 가끔 그 베개를 꼭 안고 주무시곤 하셨지요. 밤 10시. 순자 할머니가 막 잠들려는 순간이었어요.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복도를 걷는 사람이 있다니요. 같은 층에는 순자 할머니 혼자만 살고 계셨는데 할머니는 귀를 쫑긋 세우셨어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슬리퍼 소리가 아니라 구두 소리 같았어요. 남자의 무거운 발걸음이었지요. 발자국이 순자 할머니 집 문 앞에서 멈췄어요.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기다리셨어요. 혹시나 해서 문구멍으로 살짝 내다보셨지요. 어머나. 503호에 살던 박철수 할아버지가 복도에 서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낡은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고 계셨지요. 꼭 어디 나들이라도 가시는 차림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고독사였어요. 며칠 동안 아무도 몰랐다가 냄새가 나서야 발견됐지요. 박 선생님.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불러보셨어요. 하지만 박철수 할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복도를 천천히 걸어서 계단 쪽으로 사라지셨지요. 순자 할머니는 한동안 문구멍에 눈을 대고 계셨어요. 혹시나 다시 나타나실까 봐서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잘못 본 게 틀림없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나.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래려 하셨어요. 하지만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서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 수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자꾸 박철수 할아버지가 나타나셨거든요. 이것이 모든 일의 시작이었답니다. 새벽 5시 30분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날 밤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어요. 자꾸만 박철수 할아버지 생각이 나셨거든요. 내가 정말 본 게 맞나. 아니면 꿈이었나.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할머니는 베란다로 나가셨어요. 아침 공기를 마시면 머리가 좀 맑아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 꿈이었을 거야. 나이 먹으니까 이상한 꿈도 꾸고. 스스로를 달래려 하셨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셨어요. 오전 10시 똑똑똑. 어머니 민지예요? 아, 맞다. 오늘 민지 씨가 오는 날이었지요. 문 여는 소리 발걸음. 민지야, 어서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어디 아프신 곳은? 민지 씨는 34살의 밝고 따뜻한 분이었어요. 이혼 후 초등학생 딸과 살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고 계셨지요. 순자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잘 챙겨주셨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혹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어요. 민지 씨에게 말해도 될까 싶으셨거든요. 뭔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해 보세요. 민지 씨의 다정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마음을 열으셨어요. 민지야, 내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겠지만 어젯밤에 박철수 할아버지를 봤어. 예? 박철수 할아버지요? 응. 503호에 살던 분, 복도에서 구두를 신고 서 계시더라고. 민지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고 계셨거든요. 어머니. 박철수 할아버지는 6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 분명히 봤단 말이야. 꿈이 아니었어. 민지 씨는 할머니 옆에 가까이 앉았어요. 어머니,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잖아요? 재개발 때문에 이사도 해야 하고,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가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너도 내가 늙어서 헛것을 봤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요?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고 옛날 이웃들 생각도 많이 나실 거 아니에요? 뇌가 그런 기억들을 꿈에서나 잠에서 실제처럼 느끼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민지 씨의 설명은 합리적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도 그런가 보다 싶으셨지요. 그래. 내 말이 맞는 것 같다. 나도 그냥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아. 맞아요? 그리고 혹시 또 이런 일이 있으시면 바로 연락하세요. 언제든지 달려갈 테니까요. 민지 씨는 그날 평소보다 더 오래 머물러 주셨어요. 집안 청소도 도와주시고 함께 점심도 드셨지요. 어머니, 오늘은 일찍 주무시고요. 내일도 컨디션 확인하러 올게요. 고마워. 민지야. 너 같은 딸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민지 씨가 떠나고 나니 집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해지셨답니다. 저녁을 드시고 TV를 보시던 순자 할머니. 오늘은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셨어요. 오늘은 푹 잘 거야. 어제는 괜히 이상한 생각 때문에. 침대에 누우셨을 때까지도 할머니는 마음이 평온하셨어요. 밤 11시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런데 이상했어요.
복도에서 또 소리가 들렸거든요. 하지만 어제와는 달랐어요. 더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지요.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것 같은. 순자 할머니는 또다시 문구멍으로 내다보셨어요. 어머나, 이번에는 701호 최영의 할머니가 복도를 걸어다니고 계시는 게 아니겠어요? 영희 할머니는 흰색 잠옷을 입고 계셨어요. 맨발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요. 마치 깊은 밤에 급하게 나온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영희 할머니가 자꾸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리며 다니시는 거였어요. 여보세요? 여기가 내 집 맞나요? 누구 없어요? 집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영희 할머니가 순자 할머니 집 앞에 다가오셨어요. 순자야, 순자야. 나야, 영희야. 순자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영희 할머니가 자신을 부르고 계시잖아요. 영희 언니. 어머, 언니 왜 이렇게 늦은 시간에? 할머니는 급히 문을 열려고 하셨어요. 영희 할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으셔서 집을 못 찾으시나 보다 싶으셨거든요. 언니, 무슨 일이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순자 할머니가 복도로 나오셨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영희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셨거든요. 언니 어디 계세요? 복도를 이리저리 둘러보셨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형광등만 깜빡거리고 있을 뿐이었지요. 이상하네. 분명히 여기 계셨는데. 순자 할머니는 701호로 가서 문을 두드려 보셨어요. 영희 언니, 집에 계세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문틈으로 보니 집 안은 완전히 비어 있었지요. 그때 순자 할머니는 섬뜩한 생각이 드셨어요. 혹시나 해서 계단 아래로 내려가 보셨지요. 1층 관리사무소에는 밤늦은 시간임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경비 아저씨가 계셨거든요. 경비 아저씨, 죄송합니다. 순자 할머니,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701호 최영의 할머니 혹시 보셨나요? 복도에서 헤매고 계시던데. 경비 아저씨는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할머니, 최영희 씨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네. 뭐라고요? 치매가 심해지셔서 밤에 집을 나오셨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그 후로 701호는 비어 있답니다. 순자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빠지셨어요.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저는 방금 전에 분명히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는데. 순자 할머니는 간신히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지요. 이게 대체 뭐지? 박철수 할아버지에 이어서 영희 언니까지.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으셨어요. 손이 덜덜 떨리셨거든요. 급히 민지 씨에게 전화를 걸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요. 전화를 걸기가 미안하셨어요. 내일 민지한테 말해야지. 이건 정말 이상해.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한잠도 주무시지 못했어요. 거실 전등을 켜놓고 새벽까지 깨어 계셨답니다. 창밖이 밝아올 때까지 할머니는 생각에 잠기셨어요.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아니면 그 아니면이라는 생각이 더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로 돌아가신 분들이 찾아오는 거라면 도대체 왜 자신에게 나타나는 걸까요? 이제 순자 할머니는 혼자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느끼셨어요. 민지 씨의 도움이 필요했지요. 과연 민지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믿어줄까요? 아니면 치매 증상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자, 이제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순자 할머니가 두 번째로 돌아가신 분을 보신 후의 일인데요. 과연 민지 씨는 할머니의 말을 믿어줄까요? 진실이 하나씩 밝혀지는 순간들을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오전 9시. 여보세요. 민지야?
어머니, 목소리가 왜 이렇게 떨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밤새 한잠도 못 주무신 탓에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어요. 민지야, 미안한데 지금 당장 올 수 있니? 네, 바로 갈게요. 30분만 기다리세요. 그 30분이 순자 할머니에게는 몇 시간 같이 느껴지셨답니다. 어머니 민지예요? 민지 씨가 들어오자마자 순자 할머니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질렸어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민지야, 앉아봐. 내가 어젯밤에 또 봤어 또요. 또 뭘 보셨는데요? 순자 할머니는 어젯밤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영희 할머니가 복도를 헤매던 일, 경비 아저씨에게 들은 충격적인 사실까지 모든 것을.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영애 언니는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민지 씨는 한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할머니가 또 스트레스로 인한 착각을 하시는 건 아닌가 싶으셨거든요. 어머니, 혹시 그 경비 아저씨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해봤어. 701호는 정말 비어있더라고. 민지 씨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하루는 착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틀 연속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좀 이상했거든요. 어머니,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뭘 확인한다고? 관리사무소에 가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볼게요. 어머니가 보신 분들이 정말 돌아가신 분들인지. 민지 씨는 바로 1층 관리사무소로 내려가셨어요. 안녕하세요. 4층에 사시는 이순자 어머니 요양보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아파트에서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 명단을 볼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옛 이웃들을 그리워하시거든요. 관리소장님이 친절하게 자료를 찾아주셨어요. 여기 있네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5분이 돌아가셨어요. 5분이나요? 네. 박철수 씨가 6개월 전, 최영희 씨가 3개월 전, 그 외에 김옥자 씨, 장봉수 씨, 정말자 씨. 민지 씨는 서류를 자세히 살펴보셨어요. 모두 60대에서 80대 사이의 독거노인들이었지요. 혹시 이분들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박철수 씨는 고독사, 최영희 씨는 치매로 인한 낙상사고, 모두 안타까운 경우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게 이분들 모두 가족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장례도 구청에서 치러드렸고요. 민지 씨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분들에 대해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관리소장님이 민지 씨를 앉히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박철수 씨는 6.25 때 가족과 헤어진 분이에요. 평생 북한에 두고 온 부모님과 누이를 그리워하셨지요. 돌아가시기 전에 자주 혼잣말을 하셨어요. 언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까? 북한 소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시면서 최영희 씨는 어떠셨나요? 영희 씨는 참 안타까운 분이셨어요. 치매 진단을 받고도 자식들에게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유품을 정리할 때 발견했는데 편지를 써놓으셨더라고요.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싫어서 혼자 감당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민지 씨는 점점 소름이 돋기 시작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본 분들이 정말 돌아가신 분들이 맞았던 거예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민지 씨가 전화를 받으려는 순간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나머지 3분도 뭔가 특별한 사연이 있으셨나요? 네. 모두들 혼자서 짊어지고 계신 무거운 짐들이 있으셨어요. 김옥자 씨는 젊을 때 입양 보낸 딸을 평생 찾으셨고, 장봉수 씨는 사업 실패로 가족들과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정말자 씨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는데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사셨지요. 민지 씨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모든 분들이 생전에 해결하지 못한 깊은 한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냥 어르신들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요? 민지 씨는 서둘러 순자 할머니 집으로 돌아갔어요. 마음이 무거웠지요.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니? 민지 씨는 순자 할머니 앞에 앉아서 알아낸 사실들을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정말 박철수 할아버지와 최영희 할머니 모두 돌아가신 분들이 맞아요? 그럼 내가 정말 본 거구나. 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이분들 모두 생전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안고 계셨다는 거예요? 민지 씨는 들은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렸어요. 그럼 이분들이 왜 나에게 나타나는 걸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혹시 민지 씨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조심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나도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니?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셨어요. 사실 할머니에게도 5년 전부터 마음에 묻어둔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민지야, 네 어머니, 나도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할 일이 있어. 민지 씨는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가 무슨 용서를? 내 남편, 영수 아버지에게 말이야. 순자 할머니는 5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그날을 떠올리셨어요. 그날 있었던 일 중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래서 다른 분들이 어머니를 찾아오시는 건 아닐까요? 무슨 뜻이니? 어머니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서, 그분들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서 말이에요? 순자 할머니는 민지 씨의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 씨가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고마워, 민지야. 너 같은 딸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곧 밤이 올 거였지요. 과연 오늘 밤에는 누가 순자 할머니를 찾아올까요? 그리고 순자 할머니가 간직한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민지 씨가 돌아가신 후 순자 할머니는 혼자 남으셨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으셨답니다. 오히려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셨지요. 할머니는 거실 탁자 위에 촛불을 켜고 작은 상을 차리셨어요. 과일 몇 조각과 물 한 그릇, 그리고 쌀 한 줌을 담은 그릇을 올려놓으셨지요. 오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해드려야지. 할머니가 혼잣말을 하시는 순간이었어요. 밤 10시 복도에서 들려오는 여러 발자국 소리. 어제까지와는 달랐어요. 이번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거든요. 터벅터벅 슬금슬금 또각또각. 서로 다른 걸음걸이들이 복도를 채웠어요. 순자 할머니는 문구멍으로 살짝 내다보셨어요. 놀랍게도 박철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최영애 할머니 그리고 처음 보는 분들까지 총 5분이 복도에 서 계셨어요. 모두들 생전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어딘지 모르게 슬픈 표정을 하고 계셨지요.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여러분, 들어오세요. 할머니의 따뜻한 초대에 5분이 차례로 할머니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신기하게도 집 안 공기가 따뜻해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순자 할머니는 차례로 분들을 맞이하셨어요. 박철수 할아버지는 여전히 구두를 신고 계셨고 영애 할머니는 흰 잠옷 차림이었어요. 새로 오신 분들도 각자의 사연이 얼굴에 배어 있었어요. 김옥자 할머니는 낡은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품에 작은 사진 하나를 꼭 안고 계셨지요. 아마도 입양 보낸 딸의 사진인 것 같았어요. 장봉수 할아버지는 정장을 입고 계셨는데
사업을 하실 때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어깨가 많이 구부정해 보이셨답니다. 정말자 할머니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계셨어요. 평생 혼자 사시면서도 단정함을 잃지 않으셨던 분 같았지요. 순자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많이 허전하지만 마음만은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그러자 박철수 할아버지가 먼저 상 앞에 앉으셨어요. 다른 분들도 차례로 둘러 앉으셨지요. 순자 할머니는 박철수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박 선생님, 북한에 계신 가족분들 그리워하셨죠? 이제는 만나셨을 거예요. 박철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셨지요. 그리고 깊게 인사를 하시고는 조용히 사라지셨답니다. 이번에는 최영의 할머니 차례였어요. 할머니는 품에서 접힌 편지 한 장을 꺼내셨어요. 언니, 이 편지를 자식들에게 전해드릴게요. 언니가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해드릴게요. 영희 할머니도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시고는 편지를 순자 할머니 손에 올려놓으셨어요. 그리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빛처럼 사라지셨지요. 김옥자 할머니가 품에 안고 계시던 사진을 순자 할머니에게 보여주셨어요. 아주 어린 여자아이 사진이었답니다. 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정성스럽게 받아 안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딸을 그리워하는 마음, 제가 잘 알아요. 분명히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김옥자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사진에 마지막 입맞춤을 하시고는 평화롭게 사라지셨답니다. 장봉수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내셨어요. 사업할 때 쓰시던 명함이었지요. 실패가 끝이 아니에요. 가족들도 선생님을 용서하고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는 명함을 탁자 위에 놓으시고는 어깨를 쭉 펴셨어요. 그리고 당당한 모습으로 사라지셨답니다. 정말자 할머니는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 계셨어요. 순자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였는데 평생 혼자 사신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언니, 혼자 사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편히 쉬세요. 정말자 할머니는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지요. 그리고 고맙다는 표정으로 사라지셨답니다. 모든 분들이 떠나시고 나니 집 안에는 깊은 평화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아직 자신의 일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계셨지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남편 영수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셨어요. 5년 전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사진을 제대로 바라보시는 거였어요. 여보,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5년 동안 마음속에 묻어뒀던 비밀을 이제 털어놓으실 때가 온 거였어요. 그날 당신이 마지막으로 저를 부르셨을 때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할머니의 고백이 시작되었어요. 5년 전 그날 남편이 응급실에서 의식을 잃고 계실 때 순자 할머니는 병원 복도에서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셨던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보기가 무서워서 도망쳤던 거였답니다. 당신 혼자 가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 사진에서 따뜻한 빛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남편이 괜찮다, 이해한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순자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5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죄책감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답니다. 어느새 새벽이 되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촛불을 끄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셨어요. 복도는 이제 완전히 조용했어요. 더 이상 이상한 소리도 방문자들도 없었지요. 새 지저귀는 소리, 평화로운 아침. 아파트 전체가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마치 모든 영혼들이 편히 쉴 곳을 찾은 것 같았답니다. 순자 할머니도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셨어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신 것 같았지요.
아침 일찍 민지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어젯밤 괜찮으셨어요? 응. 민지야. 모든 게 정리됐어. 이제 정말 괜찮아. 순자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가 느껴졌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답니다. 새로운 곳으로의 시작 말이에요. 3일 후 맑은 아침. 그날 이후로 순자 할머니의 하루하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 밤에 깊이 주무실 수 있게 되셨거든요. 40년 넘게 가르치신 교직 시절처럼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셨답니다. 베란다에 나가시니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보였어요. 청솔 아파트의 풍경도 예전처럼 적막하지 않았지요. 이제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답니다. 오전 10시. 어머니 민지예요? 민지 씨가 들어오시면서 깜짝 놀랐어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색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어머니 얼굴이 완전히 밝아지셨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응. 민지야. 모든 게 정리됐어. 이제 진짜 괜찮아. 순자 할머니는 민지 씨에게 그날 밤의 일을 모두 말씀해 드렸어요. 5분의 영혼들이 찾아오신 일, 그리고 자신도 남편에게 용서를 구한 일까지. 민지 씨는 처음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할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보니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거예요? 응. 그리고 민지야. 나 결정했어. 이사 가기로 했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 민지 씨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조금 아쉬우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게 최선이라는 걸 알고 계셨지요. 일주일 후 순자 할머니는 40년 넘게 모아온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시면서 웃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셨답니다. 사진 넘기는 소리, 추억에 잠기는 한숨.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제자들이 보내준 편지들, 그리고 이웃들과의 추억들. 모든 것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필요한 것들만 간추려서 박스에 담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하게 포장하신 건 남편의 사진과 최영의 할머니가 맡기신 편지였답니다.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되었어요. 민지 씨가 일찍부터 와서 도와주셨지요. 이삿짐을 다 싣고 나니 순자 할머니는 텅 빈 집을 한 바퀴 돌아보셨어요. 40년 넘게 살던 집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아쉽기보다는 시원한 기분이 드셨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할머니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시며 이웃들이 살던 집들을 하나씩 둘러보셨어요. 503호, 701호. 이제는 모두 평온해 보였어요. 계단을 내려가시면서 할머니는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분들 모두 이제 편안한 곳에서 쉬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드셨거든요. 어머니 새 집은 어떤 곳이에요? 응. 1층이야. 마당도 있고 햇볕도 잘 들어와. 무엇보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 새로 이사갈 곳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아파트였어요. 재개발로 인한 임시거주지였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터전이었답니다. 새 집에 도착하니 정말 할머니 말씀대로 햇볕이 잘 들어왔어요. 작은 마당에는 이미 꽃들이 피어 있었고 옆집에서는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민지 씨도 할머니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셨어요. 저녁 무렵 짐 정리가 끝난 후 어머니 짐 정리 다 끝났어요? 이제 저는 가볼게요. 고마워. 민지야. 너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더 많이 배웠어요? 두 분은 따뜻하게 포옹하셨어요. 이제 민지 씨는 다른 어르신을 돌봐야 했지만 순자 할머니와는 계속 연락하기로 하셨답니다. 민지가 떠난 후 혼자만의 시간. 민지 씨가 떠나고 나니 순자 할머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어요. 새 집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셨지요.
거실 한복판에 남편의 사진을 놓으시고 그 앞에 앉으셨어요.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말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으셨거든요. 여보, 이제 진짜 안녕이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어요. 맑고 담담했지요. 고마웠어. 40년 동안 정말 고마웠어. 이제 나도 새로 시작할게. 신기하게도 구름 사이로 따뜻한 햇살이 비춰들었어요. 마치 남편이 잘 지내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순자 할머니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셨다가 이번에는 새 집 선반 위에 정성스럽게 모셔두셨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답니다. 새 집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일어나셨지만 기분이 완전히 달랐어요. 마당으로 나가시니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꽃에 물을 주고 계셨어요. 새로 이사 오신 분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벌써부터 새로운 인연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순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레셨답니다. 일주일 후 새 집에서의 첫 주가 지났어요. 순자 할머니는 이미 동네 경로당에도 나가시고 마트에서 장도 보시고 이웃들과도 인사를 나누셨어요. 무엇보다 밤에 깊이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 아침마다 마당의 꽃들을 보며 하루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날도 경로당에서 돌아오신 할머니는 마당에 앉아 차를 드시며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참 고마운 일이야. 혼잣말을 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날 순자 할머니는 중요한 일을 하셨어요. 최영희 할머니가 맡기신 편지를 그분의 자녀들에게 보내는 일이었지요. 편지 봉투에 정성스럽게 주소를 적으시며 영희 할머니를 생각하셨어요. 분명히 자녀분들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믿으셨지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시면서 할머니는 또 하나의 숙제를 마치신 기분이 들었어요. 새 집에서의 저녁은 평범하지만 따뜻했어요. 혼자 저녁을 드시면서도 외롭지 않으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이웃들의 불빛,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거든요. TV 뉴스 소리, 일상적인 저녁 풍경. 뉴스에서는 여전히 재개발 소식이 나왔지만 이제 순자 할머니에게는 남의 일 같았어요. 자신은 이미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어떻게 지내세요? 응. 민지야. 잘 지내고 있어. 너무 잘 지내고 있어. 정말 다행이에요? 목소리도 완전히 밝아지셨어요? 고마워. 민지야.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정말 깊이 주무셨어요. 꿈속에서는 남편도 이웃분들도 모두 행복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지요. 그리고 모두들 할머니에게 고맙다, 잘 지내라고 인사를 건네셨답니다. 새벽이 되어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에 눈을 뜨신 할머니.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맑았어요. 마당으로 나가서 꽃들에게 물을 주시며 순자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73세의 나이에 시작하는 새로운 삶. 순자 할머니에게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았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때로는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하고 작별이 새로운 만남을 가져다 주기도 하죠. 순자 할머니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언제든 새로운 시작의 기회가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따뜻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이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